다음으로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 모두 동일하게 구상실에 타이머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꼭 챙겨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시간을 조절해서 구상실에서 구상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항상 염두에 두세요. 구상형과 즉답형의 특징을 비교하자면 구상형은 최대한 자세하게 내가 이때까지 구상했던 내용들 아니면 학급에 대해서 적용하고 싶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형에서는 최대한 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즉답형은 핵심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채점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즉답형에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즉답형 2번 문제에서 마지막이 살짝 잘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감점이 이 즉답형 2번 문제에서 시간 부족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답형에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핵심만 간결하게 말하시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상실에서 구상을 하실 때요, 구상지가 따로 없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 밑에 빈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지 밑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상형에서 잘못 말씀하시더라도 즉답형과 아예 평가관 자체가 달라요. 독립채점이기 때문에 즉답형에서 만회를 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실현입니다. 사실 제가 어려우면 남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1차와 똑같고 심층 면접도 다 똑같지만 수업 실현이 특히 당황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조건이고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수업 설계라 하더라도 수업을 새롭게 짠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상 틀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융합 수업이 나오게 되었죠. 근데 융합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이나 사회 이런 것들 과목을 하나 정해서 내가 수업했던 것과 똑같이 하되 중간중간에 녹여보자라는 식으로 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기본 이론, 강론 지식을 다 가져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수업 설계 의도에서 창의적인 것을 설명하다 보니 과학 기본 이론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에 근거해서 이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다 하면서 과학 기본 이론에서 외웠던 내용들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했던 기본 이론이나 강론 배경 지식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업 실현에 잘 끌고 와서 단어라도 하나 언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에서 조건을 잘 지키는 것 외에 수업 만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강론 지식을 바탕으로 미러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발표를 할 때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알아봤다 하면 우리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라기 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바다 생태계에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와 같이 구체적인 미러링을 하는 데 초점을 조금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성적 성찰에서 시간을 남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반성적 성찰이 크게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도 대답을 다 충분히 한 이후에 1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지만 이 수업 실현과 반성적 성찰은 내가 덧붙여서 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 중심 융합 수업이나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 과목 외에 다른 과목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신규 교사로서의 포부를 밝히면서 그 시간을 다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실에 갔는데 책상 앞에 섰더니 면접관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라고 하신다면 반성적 성찰용 책상 옆에 서서 수업 실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책상 앞으로 나아가서 너무 면접관과 가까우면 면접관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저도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책상 뒤에 서게 되면 나의 몸통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고 물체 뒤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옆에 서서 수업 실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들에게 컨설팅을 해주면서 반선적 성찰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반선적 성찰 의자에 앉은 이후에 반선적 성찰 문제를 열고 자신의 문제지와 조건, 구상지를 모두 책상 위에 예쁘게 펼쳐놓은 다음에 이 조건을 어떻게 이을지를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관 앞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내가 구상했던 시험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책상 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펼쳐놓고 이것을 찬찬히 보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자 라는 팁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수업 실험 및 영어 면접인데요. 사실 영어 수업 실험 및 영어 면접은 자신감이 반인 면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든 내가 앞에서 말을 조금 더듬거렸든 이런 것들에 전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업 실험 및 영어 면접은 정말 기세가 중요한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타이머 조작은 다른 시험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요. 영어 수업 실험 및 영어 면접은 10분에서 6분 떨어지고 4분부터 다시 2분, 2분씩 나눠서 즉답형을 해야 되다 보니 이 타이머 조작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말하는 분량 정도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주눅들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의 경우에는 영어 수업 실현이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스타일로 나오긴 했어요. 활동 1이 마무리되고 활동 2가 되는 상황부터 시작해라. 또는 학생들이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해라와 같이 이전의 수업 실험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는 만능틀을 그대로 외워서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듬거리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 수업 실현의 조건을 잘 녹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니까 복장이나 준비물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장은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대부분이 다 단정하게 잘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냥 검정색 원피스에 검정색 구두를 신었습니다. 추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검은색 기모 스타킹과 히트텍을 입고 붙이는 핫팩을 붙였어요. 긴장이 돼서 떨리는 것에 추워서 떨리는 것이 더해지면 사람이 더 떨게 되기 때문에 좀 추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두 밑창에 가구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사실 이거 필수는 아닙니다. 제 고사장에도 이걸 붙이지 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순회 지도를 하거나 내가 돌아다닐 때 이 바닥이 강남고등학교는 또각또각 소리가 굉장히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붙여서 저의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망사 달린 자동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똥머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묶기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단정하게 묶고 머리가 내려오지 않도록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으려면 묶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굽에 평소에 적응이 잘 안 되어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무리해서 7cm 이런 굽을 신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복장의 색깔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실제로 갔을 때도 검은색 외에도 다양한 복장의 색깔이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앉았을 때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짧은 치마만 아니면 모두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다른 복장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똑같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평가관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준비물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목시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만 있으면 사실 시험을 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꼭 챙겨가시고 자료는 사실 아침 외의 시간에는 볼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에 입실 시간에 거의 맞춰갔기 때문에 가방에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안 들고 가긴 했는데 간단하게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를 많이 가지고 오시면 그 전자기기를 사실 전자기기 함에 보관해 준다라기보다는 쇼핑백에 보관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니시라면 간단하게 휴대폰 정도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은 가볍게 들고 가야지 본인이 시험을 치면서 들고 갈 때 힘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고등학교에서 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배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교실 배치도를 대충 봤을 때는 뭐 이렇게 4개 반이 아마 평가실이 되고 여기서 대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교실 배치도 정도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자료로 넣어뒀습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2차 시험장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장에서도 활동 1에서 놓친 조건을 활동 2에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을 보고 오시면 후회 없는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